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호애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아마 2026년의 첫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진짜 행운이 가득하셔가지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잘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난 영상들에 남겨주신 댓글을 봤는데 그 댓글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20대 초반에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20대 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저한테 폭언을 일삼던 회사를 그만두고 웹소설 작가로 데뷔한 이야기를 했던 영상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진심을 담은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으셔서 제가 그 댓글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위로를 받기도 했고 또 힘을 얻기도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위로를 많이 받았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뭐 어떤 의미에서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도 되게 울컥한 기분을 들게 했거든요. 사실 제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평탄하기만 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삶이었는데, 물론 저보다 더 힘든 삶을 더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저 또한 이제 제 입장에서는 나름 고생을 좀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이제 구구절절 유튜브에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 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제 이야기를 보고 위로받고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좋은 에너지를 받았다는 댓글들을 보면서 내 삶을 얘기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렇다면은 한 번쯤은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봐야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단골 카페에서 사온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의 20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좀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가정 불화가 좀 심한 편이었고, 어릴 때부터 약간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지금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뭐 행복했던 기억은 사실 거의 없고, 매일 울면서 잠들거나 아무튼 되게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많아요. 막 오죽했으면 초등학생 때 진짜 부모님한테 울면서 제발 이혼하면 안 되겠냐고 빌었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잠기가 엄청 밝고 예민하거든요. 이렇게 깊은 잠에 잘 못 들고, 그리고 제가 특히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그 사람들의 말소리에 되게 예민해요. 특히 중년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진짜 막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어릴 때부터 제가 놓여있던 환경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반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게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자라면서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상한 걸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정신적으로도 좀 되게 불안정했었어요. 어떤 강박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강박이 진짜 많았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마지막으로 그 계단을 끝내는 마지막 발을 무조건 오른발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주 다니던 주변에 계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도 있을 거고 저희 집도 있을 거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계단의 그 개수를 다 외우고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중앙에 있는 계단은 내가 오른발부터 먼저 올라가야지 오른발로 끝날 수 있고, 구석에 있는 계단은 내가 왼발로 먼저 내딛어야지 오른발로 끝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저희 집 앞에 육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육교도 이쪽 계단은 내가 왼발로 먼저 올라가야 되고, 내려갈 때는 오른발로 먼저 내려가야지 오른발로 끝나고, 이거를 진짜 다 외우고 있었고, 처음 보는 계단은 그걸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면 일단 아무 발이나 찍어서 올라가요. 근데 마지막 발이 만약에 오른발로 안 끝나고 왼발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다른 발로 시작해서 결국에 오른발로 끝낼 수 있게. 이런, 이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강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그게 너무 저한테는 자연스러웠고, 몇 년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일상처럼 살았어요. 이런 강박이 굉장히 많았고, 당시에는 그게 이상한지도 몰랐는데, 이제 좀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나서 다시 생각했을 때, 아, 내가 그때 되게 정상적이지는 않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뒤늦게 깨달았었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교우 관계에서도 문제가 종종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저랑 1년 동안 되게 친하게 잘 지냈던 친구들이 갑자기 새 학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를 무슨 공터 같은 데로 부르더니, 사실은 자기들이 그 방학 동안에 저를 따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너의 이런 면이 별로였고, 너가 뭐 이런 식으로 재수없게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너랑 그동안 안 놀았던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도 되게 좀 벙쳤던 게, 일단 방학 동안에 걔들이 저를 따돌리고 있었던 걸 몰랐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지금 너무 인생에 심각한 문제에 닥쳐 있잖아요. 집에서 맨날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저를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놀았고 이런 거를 전혀 저는 일단 모르고 있었고, 사실 학창 시절에는 특히나 친구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때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때 뭐 당연히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속으로, 아, 되게 너네는 삶이 편안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나는 지금 매일매일이 이렇게 지옥 같아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내 삶을 끝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뭐 연락을 먼저 해서 서운하고 안 해서 서운하고 이런 게 너네는 중요한가 보다. 너넨 되게 인생이 편하구나. 너네가 뭐 나랑 안 놀아주고 이런 게 나한테 무슨 타격이 될 것 같아? 나는 지금 이미 인생이 지옥인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그럴 정도로 조금 쉽지 않은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매년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나중에는 정말로 삶을 끝내고픈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런 충동을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끼고 실제로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생각하면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 마지막 한 끗의 용기가 없어서 성공을 하지 못한 경우인데, 아무튼 그 정도로 좀 쉽지 않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3 때 엄마가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인생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삶을 버텨오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너무한다. 진짜 인생이 나한테 너무한다. 그래서 엄마가 암에 걸리면서 정말로 인생 최악의 상황으로 20대를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막 성인이 된 기쁨이라든지 20대가 된 설렘, 뭐 이런 거를 못 느끼고 그냥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된 게 별로 좋지 않았고, 그냥, 아, 내 인생 어디까지 불행해질 작정이지? 좀 이런 생각으로 20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살이 됐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 언젠간 나아지겠지. 내가 좀 더 크면 좋아지지 않을까? 뭔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버텼던 때도 있고, 내가 뭔가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부모님한테 더 잘하고, 혹은 내가 좀 더 착한 딸로서 노력을 하면 이런 불행이 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틴 시간들이 있었지만 20년이 넘도록 나아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심지어 더 최악이 됐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몸까지 그렇게 아프게 되고 하면서 더 최악이 된 내 인생을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 인생이 나아지기를 희망하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한결같이 불행하고 불행하고 더 불행한 삶만을 살았던 걸 보면 앞으로도 내 인생은 이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때 더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 전 학창시절 때 이미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고 실제로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내 삶을 지금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조차 아니야, 나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저는 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끊을 용기가 없으니까. 어차피 살아야 되는 삶이라면 이 불행한 삶에서도 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 삶은 여기서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였던 것 같아요. 희망 자체가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그 희망이 나한테 좋은 일로 되돌아온 적이 없으니까 이제 실망하는 것도 너무 지쳤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 지쳐서 그냥 아, 이게 내 삶이다. 내 삶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게 나한테 주어진 삶이구나. 이거를 그냥 인정했어요. 알겠어. 내 삶이 이제 불행하게 흘러갈 거라는 건 알겠어. 그럼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 삶을 버티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20대는 불행한 삶에 적응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10대가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막 희망을 갈구하고 이렇게 뭔가 발버둥 치는 시간이었다면 20대 때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를 더 이상 희망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최대한 잘 살아보는 법을 찾자 이런 마음으로 20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삶이 계속 힘들었지만 어쨌든 이게 삶이라는 건 연속적이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늘 100만큼 삶이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100만큼 불행했으면 내일은 한 80만큼만 불행한 날이 있고 폭력적인 가정 환경이 반복되더라도 그게 더 심한 날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날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 감정은 불행하지만 왜냐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치만 현실적으로 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이제 그때가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내가 나의 문제점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뭐, 가난이 완전히 해소되거나, 내 가정의 불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지만, 그날 하루가 큰 일 없이 지나갔다? 그러면 저는 그 하루가 저에게는 저만의 행복한 순간인 거죠. 그때부터는 그렇게 짧게 찾아오는 삶의 평온이나 덜 불행한 날들을 행복으로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찰나에 찾아오는 평화를 더 즐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동시에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려는 노력을 정말로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차피 평생 이 정도로 불행할 건데, 내가 내 손으로 이걸 끝낼 용기조차 없다면,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냥 살아나가려는 노력을 계속 한 거예요. 10대 때와는 다른 의미의 발버둥을 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좋아하는 음악, 영화, 뭐 드라마 할 것 없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으면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현실적으로 제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많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제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찾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생 시절을 보내고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는 또 조금 더 나아졌어요. 내가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게 확실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금전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저한테 심리적 안정을 많이 주기도 했고, 제가 그때도 이제 집안에 빚도 많고 저도 박봉인 상황이라 뭔가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많이 나아지거나 이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고 그게 저를 심리적으로 좀 많이 안정을 시켜줬고, 아마 안정성에 집착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가 컸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지 못해서 지금보다 더 불안한 시절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공포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 하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뭔가 회사의 어떤 대우나 복지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나를 좀 오래, 나한테 좀 오래 안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회사라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했던 게 제가 살아온 삶으로부터 받은 영향인 거죠. 그렇게 회사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고, 그 이후의 일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전업 웹소설 작가가 돼서 그때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은 놀랍게도 불행하게 살지 않거든요. 저의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제 삶이 되게 많이 나아졌어요. 웹소설 작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금전적인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졌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로 뭐 내 과거의 불행에 비해서 행복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저는 제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뭐 그런 게 뭐가 행복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의 어떤 때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마음이 편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참으면 결국 복이 온다, 노력하면 잘 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불행하게 살았다고 해서 타인의 불행을 모두 아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불행을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제 불행이 특별히 극복하기 어려웠던 불행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실제로 삶은 참는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런 말들이 솔직히 잘 와닿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뭐 먼 미래에 괜찮아져? 먼 미래 언제? 노력하면 돼? 근데 그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제가 학창 시절에 진짜 모든 걸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오늘과 같은 날은 결코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는 사실 지금도 저의 미래를 막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언제든 다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미래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막 이 영상을 보시는, 특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들도 뭐 결국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미래에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없어요. 내 인생도 당장 내일을 모르는데, 그리고 저 또한 내 인생이 나아지기를 아예 꿈조차 꾸지 않고 살았던 시간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냥 저도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으로서
이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당장 내 삶을 내 손으로 포기해버릴 게 아니라면 인생은 너무 길고 나는 불행한 삶이든 행복한 삶이든 어쨌든 내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자신을 좀 내 삶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찾으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행복 중에 하나가 취미로 소설을 쓰는 일이었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제 삶을 조금 나아지게 했죠. 저를 아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가정의 불화도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서로 떨어져 사시는 것으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된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상 30년이 넘는 시간을 버티고 나서야 지금의 평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 삶을 끝내려는 게 아니라면 내가 이 삶을 버티면서 그래도 나 자신을 한순간이라도 웃게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아주 조금씩이라도 찾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알죠.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것조차 쉽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지만 그래도 결국 살아가야만 한다면 어떻게든 이 삶을 내가 버텨내야만 한다면 그게 음악이든 영화든 책이든 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절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실 수 있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두서없이 떠들어댄 것도 같고 제가 뭔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든다거나 뭐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단 한 분이라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셨던 분이 있다면 그리고 뭔가 힘이 나신 분이 있다면 정말로 기쁠 것 같고 이 영상은 아마 브이로그랑 따로 그냥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 연초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무수히 많은 삶의 고난에 지쳐 계실 많은 분들 또 우리 같이 하루를 잘 버텨보고 2026년 올 한 해도 열심히 버티면서 또 웃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주말에 브이로그로 다시 올게요. 안녕!